닫은 병원과 주유소 등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영업이익 14조 원을 달성하며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의 실적 전망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직장인들만 가입이 가능했던 개인형 퇴직연금을 자영업자와 공무원, 군인 등도 가입할 수 있게 바뀝니다. 시티은행의 대규모 영업점 축소가 오늘 5개 지점의 폐점으로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이용자들은 주로 온라인 뱅킹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서울 등 도심 지역은 마땅한 땅이 없어 임대주택 공급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전국에 문을 닫은 병원과 주유소 등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은행권에선 고객이 줄어든 점포나 폐업 지점을 임대주택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문을 닫은 병원은 3,047개에 달합니다. 전년보다 70곳이 늘었습니다. 폐업병원 중 단독 건물이 있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은 260개입니다. 2014년엔 240개, 2013년엔 264개 등 매 200여 곳의 병원 건물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업계에선 이 같은 폐업병원을 리모델링하거나 개보수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의 경우 병상 100개 이상, 일반 병원은 병상 30개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신축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임대주택을 새로 지을 땅이 없는 서울 등 지역의 경우 폐업한 주유소 부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서울시는 한양 도성안 16,700제곱미터 면적을 녹색교통지능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녹색교통지능지역으로 지정되면 온실가스 배출량과 교통 혼잡 등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운행 제한 등 강력한 교통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0년까지 서울 사대문 안의 차량 통행을 대폭 줄이거나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대문 안에 있는 주유소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주유소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휴폐업 주유소 수는 763개입니다. 전년보다 줄긴 했지만 2011년 이후 매 600여 곳이 넘는 주유소가 문을 닫거나 휴업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권에선 이미 고객이 줄어든 점포를 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모습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최근 유유점포 및 보유부동산 운영전략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국토교통부와 작년 3월 부산과 대구에 있는 지점 4곳을 도심형 임대주택으로 개발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14조 원을 발표하며 시장의 전망치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시총 1위 기업인 애플의 2분기 실적 전망치도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의 호황에 힘입어 3분기도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역대 분기 최고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매출은 60조 원, 영업이익은 14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8% 가까이 늘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71%나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은 기존 분기 최대였던 2013년 3분기보다 37.8%나 많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제시한 추정치도 8천억 원가량 웃돌았습니다.
특히 세계 시총 1위 기업인 애플의 실적 전망치도 제쳤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4조 원대 진입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기록입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제조회사로 부상했습니다. 반도체 부문이 실적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라 사업 부문별 실적까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2분기 영업이익에서 반도체 부문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8조 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반도체 업황은 최근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호황기를 맞았습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등에 적용되는 반도체 수요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력은 반도체고 13.9조, 거의 14조 수준이에요. 3분기도요. 그게 뭐 크게 바뀔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첫 번째는 반도체인데요. 공급도 있지만 수요 부분에서 빅데이터, 서버향 수요가 굉장히 강해요. 수요가 못 쫓아가고 있는 중이라서 당분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3분기 실적 역시 장밋빛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최근 평택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라인을 완공하고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공장의 출하량은 고스란히 3분기 실적에 잡히게 되고 반도체 호황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으로 삼성전자의 실적 고공행진이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이번 달 말 가입 대상 확대를 앞둔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시장을 두고 금융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IRP는 노후 대비를 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는 게 가장 큰 매력인데요. 정작 공무원 등 새 가입 대상자들의 혜택이 기대에 못 미쳐 깡통 계좌로 가입 숫자만 불린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처럼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정은규 기자입니다. 오는 26일부터 그동안 퇴직금을 받는 직장인들만 가입 가능했던 IRP에 자영업자와 공무원, 군인 등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늘어나는 가입 대상자 수는 어림잡아 730만 명에 달합니다.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블루오션이나 마찬가지라 사전 예약을 시작하거나 상품권 증정과 수수료 인하 등의 당근책으로 벌써 고객 유치 경쟁에 돌입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기대에 못 미친 혜택과 할당 채우기에 급급한 금융사 영업이 맞물려 만원 이하의 깡통 계좌만 양산한 ISA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IRP의 가장 큰 매력은 700만 원 한도의 세액 공제입니다. 그런데 노후를 대비할 여력이 있어 이미 연금 저축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IRP에 새로 가입해서 얻는 혜택은 이보다 적습니다. 연 400만 원의 연금 저축 세액 공제 한도와 합산해 300만 원만 추가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수입이 들쭉날쭉하기 쉬운데 가입한 지 5년 안에 중도 해지하면 해지 금액의 16.5%를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IRP의 또 다른 장점인 과세 이연 효과도 퇴직금이 없는 자영업자와는 무관한 얘기입니다. 과세 이연은 세금 납부 부담을 미루는 것으로 가령 1억 원의 퇴직금을 받으면 당장 4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RP로 이전하면 70%인 280만 원을 연금 수령 기간 동안 나눠내면 됩니다. 즉 퇴직금이 있는 직장인이나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입니다. 낮은 수익률도 매력을 낮추는 요인입니다. IRP를 운영하는 국내 49개 기관 중 상위 6개사만 최근 1년 수익률이 2%를 조금 넘었을 뿐 대부분 1%대에 그쳤고 0%대도 8곳이나 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한국시티은행이 오늘 영업점 5곳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전체 영업점의 80%가 없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시티은행과의 거래는 주로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을 통해 해야 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시티은행 서울 역삼동 지점. ATM 기기의 운영 종료와 영업점 폐점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시티은행 역삼동 지점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영업을 종료합니다. 마지막 날 직원들은 차분하게 업무에 임하는 분위기였고 기존 이용자들의 발길도 계속됐습니다. 네, 평소에 자주 이용했고요. 그리고 주변에 딴 시티은행 지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지면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 지점의 기존 이용자들은 내일부터 타 영업점을 찾아가거나 모바일 및 인터넷 뱅킹을 통해 거래해야 합니다. ATM 기기 이용을 원할 경우 편의점 세븐일레븐 등에 있는 롯데 ATM 기기나 우체국 ATM 기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티은행 서울올림픽 패밀리 지점과 CPC 강남센터점, 과학기술회관 출장소, 경기구리 지점도 마찬가지로 오늘 문을 닫습니다. 시티은행이 경영 효율성 차원에서 126개 영업점 가운데 101개를 줄이기로 한 계획의 첫 조치입니다. 이달에만 모두 35개 영업점을 폐쇄할 예정입니다. 오늘 폐점하는 5개 영업점 직원 43명은 타 영업점이나 본부 등으로 일터를 옮깁니다. 시티은행은 대규모 점포 폐쇄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금융 서비스와 자산 관리 업무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3일 서울 종로구에 국내 최대 규모의 자산관리 전문 영업점 서울센터를 열기도 했습니다. 시티은행 노조 측은 이에 반발하며 법원에 점포 폐쇄를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발화 사고로 단종됐던 갤럭시 노트 7이 오늘 갤럭시 노트 펜 에디션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배터리 용량을 줄여 안전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인 빅스비 기능도 추가했는데 가격은 논란입니다. 전작의 오명을 씻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출시됐던 갤럭시 노트 7. 통체 인식과 방수 방진 등 첨단 기술로 인기를 끌었지만 이달은 발화사고로 단종됐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7에서 나타났던 문제를 해결해 오늘 그 부품을 재활용해 만든 갤럭시 노트 펜 에디션을 출시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배터리는 3500mAh에서 3200mAh로 용량을 줄여 안전성을 강화했고 국가기술 표준원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최종 평가 결과도 받았습니다. 통체 인식과 방수 방진 등의 기술은 그대로 두고 갤럭시 S8에 탑재된 인공지능인 빅스비 기능도 일부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논란입니다. 출고가는 갤럭시 노트 7 첫 출고가였던 98만 8,900원보다 30만 원가량 저렴한 69만 9,600원. 이통 3사의 지원금은 7만 5천 원부터 24만 7천 원으로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으면 45만 원대의 갤노트 펜 에디션을 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펜 에디션은 개봉하지 않은 노트 7 제품과 조립되지 않은 단계의 부품을 활용해 만든 것으로 사람 손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리퍼폰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1년이나 지난 폰이고 배터리 용량도 줄었는데 가격차가 너무 없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주택 서민 등에 대한 청약 가점 비율을 높이고 청약통장 1순위 요건 기간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토부가 지향하는 주택정책은 집 없는 서민이 자기 집을 갖게 하는 것과 집 없이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실수요자가 집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지냈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에 대해서 당첨 기회가 많아지게 하기 위해 청약 가점 비율을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투자 목적의 단기 수요가 청약 과열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청약 통장의 1순위 자격을 얻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늘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올 연말께 코스피가 2,600선에 도달할 것이라고 노무라 금융투자가 전망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환원 정책 등이 이뤄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돼 3,000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창원 노무라 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오늘 열린 2017년 전망 미디어 브리핑에서 올해 코스피 상장사들의 순이익은 작년보다 46% 늘어날 것이라며 이 수준이면 코스피 2,600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올 하반기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여기에 대응하고 주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돼 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20% 수준인 코스피 배당 성향을 50% 이상으로만 올려도 지수가 3,000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외국의 배당 성향을 보면 미국이 53%, 유럽이 79%, 대만이 62%입니다.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등 대도시는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지만 지방의 분양시장은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특히 올해 충북에서 분양한 아파트 14곳 중 12곳은 청약이 미달됐습니다. 충북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꼽히는 오송 바이오폴리스에 건설된 아파트의 경우 964가구의 청약을 받은 결과 2순위까지 포함해 335가구에 불과했습니다. 음성에서 104가구를 분양한 한 아파트에는 한 명도 청약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 청주에서 1270여 가구 분양에 나선 아파트도 2순위까지 청약자가 60여 가구에 불과했고 옥천에서는 426가구 아파트의 청약자가 39명에 그쳤습니다. 5월 말 현재 충북 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5,433가구로 3개월 전보다 1,451가구가 증가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자들이 꾸준히 몰려 40만 계좌를 넘어섰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의 계좌 수는 40만 4,119개로 판매 잔액은 1조 6,881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까지 가입하는 투자자에 한해 1인당 3천만 원 한도로 해외 주식형 펀드에 비과세합니다. 금투협 관계자는 세제 혜택 시한인 올해 말을 앞두고 판매 잔액과 계좌 수가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업건별로는 은행이 8,880억 원, 증권이 7,863억 원, 보험과 직판이 138억 원이었습니다. 계좌당 납입액은 평균 418만 원이었습니다. 음란 사이트를 방문했으니 벌금을 내라고 협박하는 매트릭스 랜섬웨어가 국내에 들어와 주의가 요구됩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백신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수시로 백업을 해야 합니다. 오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 전철인 경부선과 분당선, 과천선과 일산선에 급행열차가 추가로 투입됩니다. 분당선은 전 구간이 급행으로 바뀌고 과천선과 일산선은 처음으로 급행이 도입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맹견에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을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네이버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컴퍼니 AI를 인수했습니다. 네이버는 컴퍼니 AI의 인공지능 기반 대화 엔진 기술을 현재 개발 중인 인공지능 플랫폼 클로바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여름을 맞아 나들이를 가고 싶지만 이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장마까지 겹치면서 바깥 활동이 쉽지 않은 요즘인데요. 더위와 상관없이 실내에서 활쏘기와 암벽 등반 같은 이색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기고 있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센즈라이프에서는 여름에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실내 이색 스포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힘껏 시위를 당기고 매의 눈으로 관역을 노려 활을 쏩니다. 보통 양궁이라 하면 본인의 경험보다는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따로 장비를 준비할 필요 없이 직접 활을 쏘아볼 수 있는 실내 양궁장이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실내에서 편안하게 양궁을 즐길 수 있어 연인들에게는 이색 데이트 장소로, 양궁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에게는 취미활동 공간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양궁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체험하기가 어려운 것은 환경적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 그런 제한적인 요건 때문에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준비했고요. 양궁은 활을 직접 쏘는 비교적 위험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최근 개장하고 있는 실내 양궁장에는 선수 출신 대표나 직원이 상주하며 안전수칙과 보호장비 착용법에 대해 설명해주고 활 쏘는 방법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양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서서 활을 쏘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이 있지만 근력과 체력, 집중력이 모두 필요한 스포츠입니다. 활을 쏠 때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척추와 가슴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고 반복적으로 활을 들고 시위를 당기면서 팔의 근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실내 양궁장을 방문했다가 양궁의 매력에 빠져 자신만의 활을 마련하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힘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데 코치님도 잘 가르쳐 주시고 하다 보니까 재미도 들려서 계속 하게 됐습니다. 실내에서 암벽 등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지난 5월 김자인 암벽 등반 선수가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타워를 맨손으로 오르는 데 성공하면서 암벽 등반, 이른바 클라이밍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원래 암벽 등반, 클라이밍은 경사가 매우 급한 산이나 절벽을 오르는 것이지만 지금은 실제 암벽과 유사한 구조물에 여러 개의 손잡이를 달아 보다 안전하게 암벽 등반을 연습하는 모의 클라이밍이 대중화되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이밍을 보다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실내 클라이밍장은 암벽 등반에 관심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색다른 운동과 다이어트법을 찾는 사람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클라이밍은 몸무게 70kg 남성 기준으로 시간당 소모되는 칼로리가 550에서 600kcal에 달합니다. 같은 기준으로 에어로빅이 1시간에 약 400kcal, 달리기가 약 500kcal를 소모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간 대비 효율이 뛰어난 다이어트 운동입니다. 운동할 시간이 적고 일반 피트니스 센터는 지루한 직장인들에게 좋은 대안이 됩니다. 클라이밍은 청소년들에게는 두뇌 발달과 도전의식, 성취감을 심어줄 수 있고요. 성인들한테는 균형 있는 근육 발달과 그 체형 유지에 많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밍은 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뇌는 위기 상황을 맞이했을 때 과거의 경험을 떠올려 신체의 움직임을 통제하는데 쉬운 코스에서 경험을 쌓아 난이도가 높은 코스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위기 대처를 위해 뇌가 계속해서 경험을 회상하고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날이 더워도 비가 쏟아져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실내 이색 스포츠와 함께라면 올여름을 더 활기있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라이프스타일 예보 허수진입니다. 본격 무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소서인 오늘 더위 대신 장맛비가 찾아왔습니다. 남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대부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사이 빗줄기는 더 굵어지겠고 이 비는 내일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일요일에는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남부지방은 내일 오전부터 다시 비가 시작해 일요일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이 내릴 것으로 보여 걱정입니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호남, 경북 북부에 60에서 120,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면서 서울 등 중부지방으로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경북 남부와 경남, 강원 영동과 제주도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에 위치한 장마전선은 내일 점차 남부지방으로 이동하겠는데요.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내일 늦은 오후에서 저녁 사이 대부분 그치겠고요. 습도가 높아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역시 늦은 오후에서 저녁 사이 비가 그치겠습니다. 기온은 24도에서 30도 안팎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오전부터 비가 시작해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낮 동안 30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해상으로도 모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 장맛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계속되는 비 소식에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